네, 이번에는 이제 이 텍스처를 어떤 식으로 제 엔진에서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네, 일단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형태의 클래스 구조가 되어 있어요. 그림으로 그리자면 일단 이 텍스처라는 어떤 베이스 클래스를 이렇게 뒀고요. 그 아래 이제 텍스처 2D라는 클래스가 있고 또 그 아래 각 플랫폼마다 다른 것들을 만들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해서 이제 한 번 더 그 상속 관계를 내려가지고 오픈GL 텍스처 2D 이런 형태로 이제 지금 클래스의 구조가 일단은 잡혀 있습니다. 그래서 먼저 클래스의 구조 살펴드렸고, 두 번째로는 어떤 식으로 이제 텍스처를 로드하고 이제 뭐 세이브 했는지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,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이제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했어요. 네,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이제 STB 이제 i 이미지를 사용해가지고 심플하게 그냥 이제 패스만 넘겨주면은 내가 관련된 어떤 이제 이미지 인포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한 형태로 쉽게 일단 사용을 했습니다.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오픈GL 상에서 이 텍스처를 어떻게 저희가 초기화를 할 수 있는지를 코드 단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. 일단 보시면 이 부분에서 이 채널이라는 변수가 있게 됩니다. 무슨 말이냐면 뭐 저희가 RGB 채널도 있고 RGB A 채널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. 근데 보통 저희가 이 한 채널당 8비트를 보통 써요.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RGB 채널을 쓰겠다라는 것은 이 어떤 여러 개의 이렇게 픽셀들이 하나하나 있을 때 이 하나가 8 곱하기 3, 즉 24비트를 쓰겠다라는 거거든요. 반대로 얘 같은 경우에는 8 곱하기 4 해가지고 32비트를 쓰겠다는 거예요. 그럼 이런 채널을 명시해주는 이유가 뭐냐? 사실 우리가 이제 이 CPU 단에서는 뭐 이게 뭐 RGBA인지 RGB 뭐 이런지를 구분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게 GPU 단으로 넘어가게 되면 단순하게 그냥 바이너리 데이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.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뭐 이 픽셀이 예를 들자면 픽셀이 뭐 10개예요. 그 다음에 RGB를 쓰면은 픽셀 한 개당 24비트니까 총 240비트의 어떤 메모리를 할당해서 갖고 있을 뿐인 거죠. 즉 우리가 이 코드상에서 이 채널을 명시하게끔 한 이유는 내가 얼마만큼의 메모리를 GPU 측에다가 할당하게 할 것인지를 사전에 결정하기 위한 거예요.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일단 이 GL Create Texture라는 거는 어떤 이 텍스처 오브젝트 같은 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이 GL 텍스처 스토리지를 보면은 여기가 이 내가 얼마만큼의 데이터를 할당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어떤 용도가 이제 GL 텍스처 스토리지라는 거고, 텍스처 필터링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이제 여러 개의 어떤 이 텍스처가 있다고 해볼게요. 그러면은 이게 어떤 텍스처인데 자세하게 들여다 보니까 뭐 이런 색상들로 막 이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. 어떤 이 일부분 영역이. 예를 들자면 여기에 맺혀 있었다고 해볼게요. 자, 그럼 여기에 이 픽셀의 색상을 무엇으로 결정하는가를 논의하는 것이 이 텍스처 필터링이라는 겁니다. 그래서 저희가 보통 뭐 니어리스트가 있고 리니어라는 게 있다라고 하는데 리어리스트는 엄청 쉬워요. 그냥 이 픽셀이 이 주변 네 가지 영역 중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딘지를 판별해가지고 그 색깔로 그냥 매치시키는 거예요.
여기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 여기 있으니까 이 픽셀은 이 빨간색으로 그려지겠죠. 리니어는 그보다는 어떤 보관의 개념이에요. 무슨 말이냐면 이 인근의 이 색상들을 얘와의 거리만큼 비율만큼 곱해줘가지고 최종적으로 이 색상을 만들어주는 거죠. 즉 단순히 빨간색이 아니라 이 네 가지의 색상이 혼합돼가지고 이렇게 매치게 된다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코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텍스처가 원래 크기보다 뭐 좀 작게 디스플레이 될 때 혹은 더 크게 디스플레이 될 때 어떤 식의 텍스처 필터링을 사용하실 것인가 이런 식으로 텍스처를 실질적으로 엔진에서 사용했다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.